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의식 있고 합리적인 존재다. 하지만 군중 속에 있으면 인간은 무의식적인 존재일 뿐이다. 실러의 말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우스시 버블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광기와 같은 투기 한복판에선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우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친숙한 이름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뉴턴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사우스시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스시 주식을 대량으로 산 뉴턴은 눈앞에서 수십억 원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투기에 대한 유혹은 천재 과학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인간의 탐욕만으로도 투기 열풍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일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며 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듯한 분위기까지 풍길 땐 여지없이 국가적 거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700년대 초 영국에서 있었던 사우스시 사건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컴퍼니가 사람들을 투기 열풍으로 몰고 가던 1719년 가을, 그 기운은 런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자본은 런던에서 프랑스로 몰려갔습니다. 영국 정부에겐 대책이 필요했고 사우스시야말로 당시 가장 적절한 대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우스시가 세워진 1711년, 영국은 내란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등 연이은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우스시를 세운 할리 백작은 정부의 채권을 사우스시 주식으로 전환해준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대신 정부가 이자를 지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이는 애국적인 행위로 여겨졌고 국가 채무를 걱정해 국채를 떠안겠다는 사우스시에게는 사우스시 제도와 남아메리카 무역 독점권이 주어졌습니다. 사우스시의 주식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우스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를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의 필리페 5세는 영국 무역선이 자유로이 자신의 영토를 드나드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페루와 칠레, 멕시코에 갈 수 있다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실제 교역은 1717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사우스시가 남아메리카와의 교역에서 얻은 이익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스시가 이익을 낸 분야라고는 노예무역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우스시는 남아메리카와의 교역에서는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금융기관으로서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주식은 큰 인기를 모았고 이들은 영향력을 확장할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둔 존 로였습니다. 이들은 존 로는 실패할지 몰라도 자신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자만에 차 있었던 겁니다. 1720년 1월, 이들은 국가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만기 8년에 연이율 5%의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3,100파운드의 국채를 전액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우스시의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자 회사 주가는 3배나 올랐습니다. 당시 수상인 월폴경은 의회에서 주가 폭등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식 거래는 국민의 관심을 생산해서 투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사우스시 주식이 크게 오른 것은 실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대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사우스시 컴퍼니는 분명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때는
나라 전체가 파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듯 어디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우스시 내부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시 컴퍼니를 이끌던 주요 인물 가운데 존 블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창립 멤버였고 채권의 주식 전환 음모의 배후 주동자였습니다. 아주 덩치가 크고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또 머리 회전이 빠르고 늘 뭔가를 쟁취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끊임없이 말했죠. 이쯤에서 블렌트 본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우스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이 심해질수록 우리에겐 더 좋은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자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일에 더 빠져들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투기 열풍은 귀족과 서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식 중개인이 된 것 같았죠. 주식 거래소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사우스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계획에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괜찮은 계획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것들이었죠. 톱밥으로 판자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국인들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겠습니다. 자체 무게 힘으로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바퀴를 생산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황당한 계획을 내세운 회사에도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른 주식을 팔고는 다음날 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황당한 회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무엇으로 이익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경쟁은 결국 사우스시의 거품을 깨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1720년 6월 초 사우스시의 주식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이 퍼지자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당연히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사우스시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사우스시의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에 접어들면서 사우스시의 거품은 사그러들었습니다. 사우스시의 존 블런트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소문이 흘러나오자 팔겠다는 주문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댔고 연말이 되자 사우스시의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대중을 광기로 몰아넣은 거품은 이렇게 꺼졌습니다. 사우스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되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고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영국 경제는 침체로 이어졌고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시시피 컴퍼니와 사우스시가 보여준 투기와 그 붕괴 과정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투기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횡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뒤늦게 일반인들까지 뛰어들면 사회는 커다란 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볼 수만 있어도
이성을 잃는 무모한 투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역사에서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